지금 요 강아지 같은 경우는 뽀송뽀송해야 되는 부분인데 약간 유분기가 있어요. 유분기가 있는 상태고, 자, 귀에서도 유분이 많이 나와 있는 이 상태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 또 요 부분에 다리 들어서 오염된 부분, 요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오늘은 목욕을 시킬 거예요. 오늘은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유분 없애고 뽀송하게 살리는 부분, 그리고 이제 꽃동들 같은 경우는 이런 기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유분기, 이런 부분의 세정, 그리고 이제 요 다리 들어서 얘네들이 하도 변색을 일으킨 요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목욕 시연을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목욕시키기 전에 우리 지금 이어 클리너 있죠. 이어 클리너를 귀에 충분히 저는 넣어줘요. 자, 클로즈업 들어가 보시면 귀 부분이 약간 붉은 느낌이 들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강아지 열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귀가 살짝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목욕 전에는 항시 클리너를 저는 이빨에 넣어서, 이빨이라고 그러죠. 많이 넣어서 얘네들이 목욕 전에 한번 고개를 털어서 여기에 들어있는 이물질을 빼내는 역할이에요. 자, 그러고 저희가 반대쪽도 충분히 넣어서 좀 조물조물 해주면 아무래도 뿔겠죠. 그러고 자, 샴푸 전에 저는 우리 인공 눈물을 눈에다 일단 한번 넣어줘요. 아무래도 샴푸 들어가고 뭐하고 하다 보면 아무리 저자극인 샴푸나 이런 거에서도 민감한 애들은 눈을 좀 껌뻑거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미리 막기 위해서 저는 인공 눈물을 넣어줘요. 그렇지. 자, 여기까지가 목욕 준비 끝이에요. 자, 그러고 제가 꽃동 같은 경우는 제가 그랬죠. 브랜딩을 해서 쓴다고.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그 레나독 저한테 글씨가 좀 보이게 희석통. 네, 좋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자, 두 번 했죠. 그 다음 화이트닝 한 번. 자, 샴푸 자체가 상당히 농도가 진해요. 자, 요 상태로 해서 2대1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에 제가 뭐를 넣는다고 그랬죠? 물도 들어가야 되지만 꽃동 아까 할 때 저는 스파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이 스파를 다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 용량에서 반만 사용하시면 돼요. 반만. 입자가 이렇게 화이트로서 고와요. 딥클렌징 샴푸, 화이트닝 샴푸, 여기는 스파.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물을 넣어야 되겠죠. 물을 제가 아까 2대 1대 반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만큼의 물은 들어가셔야 돼요. 그죠? 세 가지를 혼합한 양의 물은,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혼합하고 혼합한 양의 물이 들어가서 희석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물과 혼합물의 1대1은 되죠. 자, 이래서 자, 이렇게 흔들어 보고 너무 농도가 좀 진하다 싶으면 물을 좀 더 넣어도 돼요. 왜냐하면 너무 진하다 보면 우리가 샴푸가 털에 잘 안 먹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너무 진하면 저는 물을 사용합니다. 사실적으로 혼합하면서 본인들이 쓰기 필요한 양으로 맞추셔도 돼요. 딱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해본 결과. 돌았습니다. 자, 충분히 흔들어서 혼합을 하다 보면, 자, 우리 요 자세히 보시면 약간 하얀 요런 선들이 살짝 있을 거예요. 파스텔 느낌으로. 요런 부분들이 지금 스파 자체에서 그 얘네들하고 희석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크게 상관은 없어요. 예. 자, 지금 요렇게 샴푸까지 준비를 해 놓고, 그러고 이제 목욕 전체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 강아지들 같은 경우는 저는 일단 꼬리 부분에서 물에 조금 온도를 맞춰가면서, 자, 마치고 서서히 오면서 계속 틀어내. 물론 샴푸도 중요하지만 이 꽃동이라는 견종은 물을 잘 안 먹어요. 예, 물을 잘 안 먹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연하게 연하게 저는 요 욕조에 저는 딥 샴푸를 살짝 풀을 거예요. 그래서 자, 딥 샴푸 같은 경우는 한 번 정도 펌핑을 해서 이 샤워기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여기에 거품이 나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도포를 하는 게 더 빨라요. 왜냐하면 얘네들 물을 다 먹을 때까지 사실적으로 기다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자, 직접적으로 요 안에를 참 찍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 상황은 안 될 것 같고요. 여기 거품, 제가 딥 풀었던 요 거품, 요 샴푸 거품으로 얘네들을 물을 적시는 게 더 좋아요. 물 온도는 어느 정도로 맞추면 될까요? 자, 그건 제가 어느 정도 적신 다음에 얘기할게요.
물에 얘네들 같은 경우 저희가 샴푸를 아무리 잘해도 강아지들은 우리 모공이 있죠. 모공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강아지의 체온에 가까운 물의 온도를 사용해요. 그래서 강아지가 어떻게 그걸 다 맞춰요? 막 온도계를 집어넣어야 돼요? 라고 하면 저희도 어떻게 뭐 대답하기는 참 그러지만 강아지를 샴핑하기 전에 물을 끼얹고 했었을 때 약간 헉헉헉헉거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게 자기 온도가 맞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 스스로 조금 헐떡거리면서 자체 모공을 다 열어주는 거예요. 모공 사이를 열어줘서 우리가 샴푸를 하면 그 모공 사이 때를 다 제거해야만이 최고의 샴푸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다 적셔졌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이렇게 손을 넣어서 꼼꼼하게 물을 적셔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물이 제가 초반에 딥클렌징을 조금 섞었기 때문에 이 물 자체가 매끈매끈 할 거예요. 그 정도로 저는 희석해서 쓰는 경우예요. 자, 그리고 그리고 우리 지금 대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 샴푸 자체를 혼합해 오면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 화이트닝 샴푸와 우리가 브랜딩 한 샴푸의 차이점이에요. 이게 입자를 만져봐도 이건 너무 이건 부드럽거든요. 이거는 약간 이런 젤리 느낌이죠. 그러니까 블렌딩과 직접 원액을 썼을 경우에는 요 점성 이런 느낌의 차이도 있고 부드러움이라는 건 저는 이거 스파 이렇게 들어간 부분 때문에 더 부드러운 느낌 같아요. 그래서 찌든 때를 빨리 빼고 싶으시면 저는 스파는 꼭 넣어야 된다 이 느낌. 예. 다른 분들은 뭐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꼭 스파는 딥클렌징 할 때 스파는 꼭 넣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샴푸 대부분 어떤 분들은 샴푸를 여기에 끼얹는 부분들이 있으세요. 여기에. 저는 이렇게 하게 되면 피부에 직접 먼저 닿아서 안 좋을 수 있어요. 자, 저는 이 털 끝에서부터 샴푸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정척추 부분 있죠? 척추 부분에서 저는 요 정도까지만 한 1, 2cm 정도 떼어놓고 저는 샴푸가 들어갈 거예요. 자, 이렇게 샴푸가 들어갔었을 때는 참 직접적으로 만져보지 않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촉감을 한번 만져보세요라는 이 얘기하기가 참 그러는데 촉감이 상당히 부드러워요. 이렇게 해서 썼을 경우에 척추에서 1cm 아래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그렇게 되면 모근 쪽에 유분이 제거가 잘 될까요? 자, 여기에서 거품이 나는 거잖아요. 자, 이거를 이용하시면 돼요. 이거를.
이거를 이용해서 여기 거를 닦아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털이 길지 않고 짧은 애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내 손에 해서 비벼서, 우리 사람들도 세수할 때 클렌징 거품을 충분히 내서 하듯이 이걸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요. 예. 자, 그러고 꼼꼼하게 이 샴푸를 도포할 때는 이 안에까지 잘 해주셔야 돼요. 얘네들은. 자, 이렇게 제껴서 요 안에까지. 자, 그래서 이거를 막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건 다 엉켜요. 그래서 엄지와 저는 검지로만 사용을 많이 해요. 자, 이런 느낌으로. 자, 이렇게 하면 헷갈릴 수도 있어요. 제가 뒤통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뒤통수를. 자,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보이죠? 자, 엄지와 검지 가지고 빼내듯이 이렇게 잡아 당기듯이 하면 여기 자체, 피부 자체 마사지까지도 되는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샴푸를 하는 상황이에요. 자, 여기에서 또 항문낭은 왜 안 짜세요? 라는 질문을 하는 분들도 많아요. 세미나 때 보면 항문낭은 미용하시는 분들은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항문낭 짜는 거는. 자, 이렇게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끝에서부터, 그러니까 털 끝에서부터 전체적으로 샴푸를 도포한 다음에, 자, 요런 느낌이에요. 요런 느낌. 그러니까 상당히 엄지에 손이 많이 가겠죠. 예. 요 느낌으로만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저희가 진짜 신경 써야 될 부분들. 발은 저는 오히려 발 할 때 많이 써요, 샴푸를. 그래서 요 발가락 사이사이. 발가락 사이사이에 완벽하게 자, 이렇게 들어간 거고요. 이렇게 들어가고 그 이제 저는 맨 마지막에 몸이 들어갔고 했으면 이제 머리는 마지막에 이 지금 목욕시키면서 딥 샴푸의, 딥클렌징 샴푸의 향이 은은하게 올라와서 전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포인트적인 부분들이, 자, 요 부분. 대부분 미용하시는 분들이나 가정집에서 여기 신경을 덜 쓰세요. 그래서 냄새가 제일 많이 나거든요. 자, 여기 같은 경우 저는 요 귀 안쪽까지, 자, 요렇게까지 전 뿌려요. 그래서 요 부분, 여기에 귀에서 흘러나오는 요런 유분 같은 거, 자, 여기에 남아있는 귀에 남아있는 유분까지도. 그래서 깃털은 비비듯이. 그렇게 하고, 이제 머질 부분. 저희가 아까도 다뤘던 부분이지만, 여기, 눈 주의, 다른 샴푸들은 조심해야 된다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저는 그냥 신경 안 쓰고 해요. 네나독 제품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그죠? 제가 이렇게 가는 부분도 있죠? 예전에는 이렇게 해서 다른 샴푸를 쓰다가 여기에 좀 갔다. 그러면 진짜 이렇게 닦고 난리도 아니었었어요. 근데 저는 지금은 굳이.
그래서 저는 이 콧잔등에 마사지는 좀 해주는 편이에요. 여기하고 그러면 지금 눈 감죠. 편안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향이 진하거나 좀 역겨운 향이면 애들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눈을 감지 않아요. 여기하고 우리 여기 바로 뒷부분, 요 부분 저는 항시 이렇게 해서 우리 딥과 화이트닝과 스파 이거 샴푸가 끝났고요. 자, 바꿔. 물 틀어. 이거 헹굴 때 제가 찾아보니까 헹굼으로 팽팽해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조금 수업 같은 거 좀 찍어볼까요? 자, 우리가 헹굴 때도 사실적으로 이렇게만 헹구면 이 안에 들어있는 이런 거품들이 다 안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헹굴 때 자, 헹굴 때 저희가 이런 느낌으로 해서 요런 제가 요 느낌으로 가죠. 자, 손가락으로 사이사이. 왜냐면 이 피부 자체 샴푸를 완벽하게 제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런 부분으로 요런 느낌. 자, 그랬을 때 지금 소리는 안 들리지만 지금 제가 딥하고 화이트닝하고 스파를 넣었죠. 이렇게 만졌을 때는 뽀드득 소리가 나요. 들리려나? 들리나요? 네. 이런 소리가 나요. 이게 완벽하게 기름 오물 이런 부분들이 제거됐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샴푸까지도 완벽하게 그 샴푸에 잔여량이 전혀 안 남았다라는 느낌. 근데 그게 남았다라면 요런 뽀드득한 요런 소리가 안 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볼륨을 할 거예요. 저는 볼륨하고 물하고는 1대1로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짜고, 자, 우리가 이거를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1대1이면 여기다가 뭐 1하고 물 1 붓고 또 샴푸 1하고 물 1 붓고 이런 느낌으로 끊을게요. 네. 자, 뭐 샴푸 1, 샴푸 1, 뭐 물 1 이런 식으로 막 하는 이런 느낌이 드는데 사실적으로 얘네들은 꽃등들 같은 경우는 이게 500ml인가 그럴 거예요. 500ml 샴푸가 하나가 다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1대1이면 그냥 반 샴푸 따르고요. 반 물 채워서 희석해서 쓰면 돼요. 참 어렵게 몇 대 몇 이 상황은 참 힘든데 물론 다른 미용사 분들이나 브리더 분들은 저하고 희석률이 또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시연은 제 스타일대로의 희석 노하우기 때문에 굳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미용사분들이나 우리 이제 일반 가정 그 주인분들 같은 경우는 이 샴푸 혼합은 본인들 강아지에 맞게끔 하는 게 좋아요. 예. 자, 저는 이거를 요만큼 해서 자, 한 2눈금이 들어갔거든요. 2눈금 들어가 있으면 저는 그냥 자, 물도 저 거의 2눈금 넣어서 희석을 한번 해보세요. 희석을 해서 희석을 해서 한 번 더 제 손등 같은 데 올려보면
이것도 조금 점성이 높은 것 같다 하면 물을 좀 더 부어서 사용하면 돼요. 예. 그래서 이거는 조금 많기 때문에 물을 자, 그러고 우리가 초벌 딥하고 화이트닝하고 스파를 썼기 때문에 볼륨 같은 경우는 저는 반대로 모근에서부터 샴푸가 도포되는 거를 해요. 그래서 자, 일어나봐. 옳지. 자, 저는 요런 느낌으로 섹션 나눠 가면서 아까 헹굴 때 제가 텐션 줘가면서 헹궜죠? 저는 요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서 자, 여기에서 나오는 거품 가지고 털 끝까지 가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볼륨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조금 모근에다가 샴푸를 저는 직접적으로 도포하는 느낌으로. 자, 그래서 문지르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딥 할 때처럼 똑같아요. 단지 도포하는 부분 요것만 틀려지는 부분이죠. 잠깐요. 컨디셔너 빼고 가면 안 되나? 예? 잠깐 잠깐. 자, 우리가 기초 샴푸가 잘 됐기 때문에 지금 볼륨을 했었을 때도 자, 이런 소리가 다시 들릴 거예요. 들리시죠? 요게 안 들려요? 제 목소리 좀 안 들려. 잘 들리는데. 응. 자, 한 번 더. 자, 요런 부분들로 확인을 하면 샴푸가 잘 됐다라는 게 딱 나와요. 자, 그래서 헹굴 때는 배 밑으로 샤워기를 넣어서 완벽하게 하셔야 되고요. 자, 컨디셔너 같은 경우는 1대 한 10 정도. 그거보다 더 연하게 해도 돼요. 자, 컨디셔너는 한 번만 짜도 돼요. 티가 안 나네? 네. 자, 한 번을 짜게 되면 조금일 거예요. 여기에서 물을 가득 채워도 돼요. 자, 그리고 컨디셔너를 우리가 배합하기 참 힘들 때가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약간 차가운 물로 이거를 하다 보면 잘 풀리지가 않아요. 따로 놀죠. 보이나요? 자, 따로 놀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얘네들을 바로 도포가 들어갔을 시 이 따로 노는 이게 털에 묻었을 때 거기는 유분이 더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컨디셔너 같은 경우는 항시
풀어낼 때는 저희 그 믹서기 같은 거 있죠. 도깨비 방망이. 그걸로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저는 가끔 샴푸 브랜딩 할 때도 그거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한 2개 정도 구비해 놓고 사용하시는 게 참 좋아요. 예를 들어서 뭐 내놔두개서 조금 서비스로 그런 것들 이렇게 막 사가지고 풀면 참 좋겠지만 그건 아닐 거고요. 컨디셔너 같은 경우도 저는 컨디셔너는 저는 털 끝에서부터 들어가요. 전체적으로 털 끝에서 점차적으로 몸으로. 자, 컨디셔너가 좀 과하다 싶으면 볼륨 같은 게 잘 안 살아나요. 그래서 최대한 연하게.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이 부분을 욕조에 저는 물을 받아서 이거 좀 잡아줘. 욕조에 물을 받아서 자, 이거를 저는 풀어요. 욕조에 자, 풀고 자, 이럴 때도 저희가 샴푸 할 때 온도가 있었죠. 그래서 모공을 연다고 그랬죠. 여기에서도 희석할 때는 애들 체온에 가까운 물 온도 가지고 하다 보면 얘네들이 좀 헛걱거릴 때 모공이 또 열릴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이 샴푸 아니 컨디셔너 영양분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털이 더 탱탱하게 탄력 있게 만들어주는 이런 역할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히만 헹구시면 돼요. 자, 지금 모든 목욕은 끝났어요. 시작할까요? 네, 가겠습니다. 모든 목욕은 끝났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우리 눈에 큰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인공 눈물을 한 번 더 넣어줘야 돼요. 자, 넣어주고 이제 귀 같은 경우도 그리고 귀도 한 번 더 충분히 적셔서 귀도 한 번 닦아 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자, 귀를 닦을 때는 자, 요 귀 안도 닦아야 되겠지만 요 귀 끝까지 닦아서 깔끔하게. 자, 안에는 겸자로 넣어서 닦아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드라이 저희 사줄게요. 네. 들어갈게요. 자, 드라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 말티들 같은 경우는 직선으로
결 따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지만 꽃동 같은 경우는 사실적으로 지구로 가면 결대로 가면 이게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서 바람을 이렇게 해서 드라이를 하기는 참 힘들 거예요. 그죠? 그러면 털이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항시 드라이 바람은 위에서 밑으로 내리되 털을 자 15도 각도 15도 정도의 각도로 해서 이 모근을 살려가면서 드라이를 해요. 그래야만이 좀 더 풍성하게끔 살릴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자, 자, 실리커로 드라이한 거를 이거 말린다 이러면 또 사람들 이렇게 다른 분들은 싫어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 실리커 가지고도 드라이만 잘하면 이 핀 브러쉬의 효과를 더 잘 낼 수 있는 게 이 실리커예요. 예. 자, 그래서 항시 빛은 15도 느낌. 자, 안으로 15도 느낌이나 밖으로 15도 느낌이나 요런 부분들을 사용하셔야 돼요. 지금 일부 드라이를 해봤어요. 그랬을 때 풍성하게 살아나는 느낌이 지금 어느 정도냐면, 자, 제가 손가락으로 가깝게 들어오세요. 자, 이렇게 넣었을 때 이만큼이 볼륨이 살아나요. 자, 센치로 치면 이만큼이겠죠. 이거 엿먹어가 아니에요. 그냥 이만큼의 이 정도의 차이가 볼륨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의 딥 샴푸나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한 다음에 이 볼륨을 넣었을 때는 이렇게 부하게 살죠. 이 부분들이. 그죠? 자, 여기서 끊고 이제 드라이를. 저희 그루머분들, 쉽게 얘기하면 우리 미용사분들이죠. 미용사분들이나 가정집에서 꽃동을 키우시는 분들, 물론 우리 이 모델견처럼 털들이 길지는 않을 거예요. 가정집에서 키우는 분들은 지금 꽃동이라는 견종은 움직이면 움직이는 대로 엉키는 이 모질이에요. 그래서 빗질을 저는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또 빗질을 할 때 저희가 마른 빗질을 하게 되면 털 끝은 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시 빗질을 할 때는 우리 디탱글 스프레이 요 부분을 살짝 뿌려서 빗질 해주기를 권장하고요. 그리고 지금 꽃동들 같은 경우는 겨드랑이나 배 부분이 심각하게 많이 엉켜요. 그래서 그 부분에 빗질, 또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의외로 많이 엉키는 부분은 정전기예요. 털이 많이 엉키는 거는 얘네들 이 털 안에서 이렇게 계속, 또 꽃동은 유독 활동량이 많은 견종이다 보니 이 움직이면서 이게 계속 움직이다 보면 이 정전기가 일어서 이 안이 엉키는 거예요. 그래서 항시 이제 저는 이 디탱글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털 뭉친 털도 잘 빠지면서 잘 풀리면서 또 어느 정도의 보습까지 주는 것 같아요. 제 관점에서는. 그래서 빗질할 때는 항시 이런 디탱글 같은 이런 제품을 꼭 사용하면서 빗질해 주기를 권장하고요. 샴푸 같은 경우는 항시 깨끗하게 때를 빼줄 수 있는 이런 우리 딥 샴푸나
딥클렌징 샴푸나 스파를 딥클렌징 샴푸에다가 이제 원래 제가 오늘 시연했을 때는 딥클렌징에 화이트닝에 스파를 넣었지만 우리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정이나 우리 미용사분들 같은 경우는 딥클렌징 샴푸에다가 스파를 섞어서 사용해 보면 효과가 더 확 나올 거예요. 때 빠짐이라든지 또 때가 덜 빠지면 드라이 하는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뭐 딥클렌징에다가 스파를 넣어서 그것도 브랜딩이겠죠. 브랜딩을 해서 목욕을 시켜 본 후에 드라이를 하고 빗질을 해보면 아 틀리구나라는 이런 느낌이 나실 겁니다. 교수님 오늘 레나독으로 그 시연을 해보셨는데 결과는 좀 만족하실까요? 결과는 만족하고요. 컨디셔너가 지랄해서 그렇지? 네, 결과는 만족했어요. 그래서 지금 요 드라이까지 완성된 이런 상태를 보시면 이렇게 딱 알겠지만 기초적인 부분에 우리가 딥과 화이트닝, 스파까지 넣어서 기초 샴푸를 한 거잖아요. 아주 그건 기본적인 거죠. 그러고 나서 볼륨을 썼었을 때 이 볼륨이 살아나는 부분과 요런 끝에서 카메라로는 안 잡힐 수 있지만 끝에서 이 광이 나는 부분이 보여요. 저는 보이거든요. 조명 이런 부분으로 딱 나타났을 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가 레나독 딥클렌징, 화이트닝, 스파, 볼륨, 컨디셔너까지는 저는 만족이라는 결과를 내고 싶어요. 왜냐? 제가 지금 오늘 꽃동과 말티 또 푸드를 촬영하겠지만 꽃동과 말티를 목욕과 드라이를 해본 결과 제가 손에서도 어떤 자극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레나독이 샴푸 자체가 순하면서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세정력이 뛰어나다는 이런 부분들을 저는 인정을 했습니다.